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뵌 이유는 바로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창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합쳐서 우리 모두 잠재적 예비 창업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이미 평생 직장이 사라졌구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55세 정도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해야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바로 내 인생의 2모작 또는 3모작을 준비해야 되는 책무가 자신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선택지에 놓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자이든 타이든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지금 창업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잠재적 예비 창업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재미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삶의 궤적이 요즘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슬라이드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의 일자리 또는 지금의 직장 생활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결국 남에 의해서 설정된 커리어 패스, 이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또 한 가지 모색해 볼 수 있는 삶의 경로가 바로 창업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왜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이렇게 강의를 구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또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은퇴할 즈음에 또는 재취업을 고민할 즈음에 교수님의 창업 강의를 들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또 하시면 큰 낭패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창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창업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주변에서 창업은 곧 패가망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창업해서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은, 그리고 반대로 의사, 변호사는 안정적인 직업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창업하는데 그 사전에 인큐베이팅하는 기간, 사전 준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창업자나 의사나 변호사,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 세 가지 직업 모두 나름대로의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 직업군 중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나름대로 상당 기간의 학습 기간과 또 실습 기간 또는 숙려 기간을 거쳐서 본인이 나름대로 일선에 배치됐을 때 상당히 많은 임상 경험과 사전 지식들을 구비하고 그리고 그 직업에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적고 안정적인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업가가 갖춰야 될 지식, 사전의 경험이라는 것도 의사, 변호사 못지 않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운영할 때도 사람 관리해야겠죠?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할 때도 역시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다양한 업종들이 국가의 관리체계 아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기초지식도 필요합니다. 바로 법무상식도 자기 업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법무, 인사, 마케팅, 재무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게 바로 창업가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창업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창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나 고민, 사전 지식을 하지 않고 바로 창업 전선에 몇 개월 만에 뛰어들다 보니까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되는 게 십상이죠. 제가 사실 창업 강의를 이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퇴직금, 평생 모은 종잣돈을 창업이라는 최전선에서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쓰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정말 미리부터, 지금부터 회사를 다닐 때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교수님, 저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남다른 기술도 없고요. 그리고 남다른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다른 기술과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창기 기업인들, 이 기업인들도 처음에는 남다른 기술력이나 남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가끔 저도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이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자금을 심사하러 심사위원으로 배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R&D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과 함께 심사를, 현장 실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끔 저희한테 PT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세계 최초로 이런 남다른 생각을 해냈습니다. 라고 하면요, 사실 저희 심사위원들은 덜컥 겁부터 납니다. 사실 남다른 기술과 아이디어라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가장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계 최초의 아이디어로 제가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전에도 저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이 분명 없었을까? 사실은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해서 중간에 다들 그만둔 게 아닐까? 이 생각부터 더럭 먼저 나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세계 최초의 이런 생각을 해냈습니다라는 걸 우리 모두 반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설사 그분이 세계 최초로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기술을 생각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선뜻 투자하거나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실 세계 최초로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이해시키고 그것을 구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난관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난관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온전히 세계 최초로 그 생각을 해낸 그 창업가가 하나하나 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과를 냈던 사람들을 보면요, 세계 최초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그 시도를 조금 보완하고 조금 수정하고 조금 더 개선해서 들고 나온 사람들이 큰 성과를 보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해서 크게 고초를 겪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고 뒤늦게 그것에 대한 피해를 다 막은 상태에서 다시 후속 제품을 출시했었을 때 아주 고속도로로 질주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가져야 되는 것이 남다른 기술과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선입견부터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 그럼 남다른 기술과 아이디어 없이 뭘로 성공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는데요. 해방 이후 별다른 기술력 없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초기 창업가들이 선택한 분야는 바로 유통, 물류 분야입니다. 사실 유통, 물류 분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뭘까요? 물건을 어디 많이 조달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사와가지고 그 물건이 필요하다는 곳에다가 납품하는 형태가 바로 유통업이자 물류업이죠. 따라서 이거는 직접적인 어떤 제조 설비를 갖춘다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요, 사실 일본 기업과 기술인들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간 바람에 일순간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됐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기초 생필품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런 품귀 현상을 가져오게 됐죠. 바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초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바로 초창기 많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초기 기업인들 중에서는 야, 요즘 진짜 생필품 가격이 우리가 예전에 사용한 거에 비해서 10배, 20배 뛰었구나. 이렇게 생필품 가격이 비싸졌을 때 저 물건 어디다가 받아다가 납품만 해도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다들 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거나 기업가 정신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 본사를 인천이나 경인 지역 등지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 시조가 됐던 본사들의 위치가 상당 부분 인천 내지 경인 지역 언저리에 위치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당시 유통과 물류를 통해서 큰 부를 창출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있지 않으세요? 그 당시 중국 상인들과 우리나라 상인들이 국제적인 교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 교역의 대금은 뭘로 지급했을까요? 그렇게 없고 못 살고 굶주렸던 그 시절에 우리가 달러가 어디 있을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그 당시 우리 원화를 널리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패망한 일본의 엔화를 우리 상인들이 쓰지도 당연히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 간의 교역에 사용된 화폐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물물거래를 사용했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농산물과 생필품 또는 공산품을 배에 선적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그걸 인천항에 내려다 놓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금 결제 수단 중에 하나는 사실 어패류였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새우, 미역 등 해산물과 또는 일부 광물 자원을 캐서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 상인들에게 대금 결제를 했는데요. 상인들은 자신들이 선적해서 가지고 온 농산물, 생필품, 공산물들을 내려다 놓고 그 빈 배에 다시 오징어, 새우, 미역 등 또는 광물 자원들을 싣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0세기에 물물거래 방식으로 이렇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초기 상인들은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모색한 것이죠. 어찌 보면 비즈니스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될 첫 번째 선입견, 저는 뭐가 없어서 못하고요, 뭐가 없어서 못하고요, 뭐가 구비되지 못해서 못합니다. 이거 모두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많은 성공한 창업가들은 바로 그런 한계 상황, 그런 제약 조건을 자신의 기지와 아이디어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넘었다는 사실에 나름대로의 커다란 쾌감들을 느끼곤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들 모두 초창기에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무역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등을 기반으로 큰 물류 유통업으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한진그룹도 이 당시 물류 유통업으로 성장했던 대표적인 대기업이고요. 삼성그룹 역시도 대구 지역에서 크게 사업을 해서 번성했던 이병철 회장이 자신의 사업지를 경인 지역으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경인 지역에서 물류 유통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자신의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인천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설립된 회사가 삼성물산이죠. 바로 이처럼 창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나 남다른 기술을 찾기보다는 내 창업의 아이템으로 선정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이 사회의 니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을 사업화하는 단계로 이어지시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골방에서 천장 보면서 남다른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 벌써 50 중반이 됐습니다. 아니면 저는 60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 제가 무슨 남다른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럼 창업에 적합한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창업에 적합한 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과 관련된 평균 창업 연령에 대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일하다가 창업한 사람들은 도대체 몇 살쯤에 창업을 하나라는 것에 대한 통계 결과 평균 연령이 43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창업가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봤던 창업가라고 하면 대학교 동기와 어떻게 보면 집 옆에 있는 창고에서 한 20대 초중반에 뭔가 놀라운 혁신적인 생각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창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전형적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런 창업가의 모습은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특이한 형태고요.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사회생활을 일정 정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익혔고 그 과정에서 이런 틈새 시장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직접 해보면 정말 적지 않은 성과를 내겠는데, 이런 판단 때문에 창업을 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직장 생활에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4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에 이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창업의 경로예요. 그것을 통계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40대 중반쯤에 창업을 하게 된다고 해서 40대 중반이 가장 창업하기에 적합한 나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연령대별로 성공적인 창업의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10대에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사람이 있죠? 마크 저커버거입니다. 마크 저커버거가 페이스북을 처음 창업한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5번째 안에 드는 빅테크 기업을 일궜죠. 20대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사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몇 사람 떠오르시죠? 바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등입니다. 바로 MS, 애플 등은 바로 설립자들이 20대에 창업한 대표적인 창업 사례고요. 30대에 창업한 사례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뉴요커로서 좋은 직장을 다니던 제프 베조스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 밑에서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이 올바를까? 나도 나만의 세계를 한번 구축하고 싶다. 그리고 요즘은 IT가 대세니 그럼 나는 IT 분야의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뉴욕에서 정반대쪽인 시애틀까지 날아가서 아마존을 창업했을 때의 나이가 바로 30살입니다. 40대에 창업한 사람 중에 저는 이분을 참 놀라워하는데요. 바로 블룸버거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거는 한때 잘 나가는 월스트리트 가이였습니다. 정말 많은 연봉을 받았고요. 정말 잘 나가는 셀러리맨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로부터 일순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생활의 환멸을 느꼈던 블룸버거는 나는 더 이상 앞으로는 절대 회사 생활을 하진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럼 내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바로 40살입니다. 50대 창업을 했던 사람은 고든 보우커라는 사람이 2명의 학교 교사와 함께 스타벅스를 처음 창업했을 때의 나이가 51살이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창업된 스타벅스는 뒤늦게 다른 사람에게 인수돼서 지금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됐고요. 그리고 70대에 또 한 번의 커다란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 전 재산을 걸고 창업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한국의 부자 하면 대명사가 될 만큼 사업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요. 자신이 번 돈 전체를 걸고 나이가 73세에 우리 삼성이 앞으로 100년을 더 먹고 살려면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전 재산을 걸고 사원을 걸고 재창업에 가까운 투자를 한 것이 반도체인데 그때 나이가 70이었어요. 이처럼 창업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이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창업자의 상황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요, 청년층 창업가라고 하면 뭔가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력, 그리고 요즘 변화되는 세상의 흐름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장년층 창업가에 비해서는 사회생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부재하거나 뭔가 자신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자문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이에 창업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달라진다는 것일 뿐이지 무조건 어느 나이가 창업하기에 더 우호적이다 또는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습성을 더 유지할 것이 아니라 내 나이에 맞춰서 내가 갖추어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단점은 다른 동업자나 신입사원들 또는 자신이 채용하는 사원들을 통해서 벌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창업과 관련한 첫 시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창업,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들도 조금 불식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박정호였습니다.